무라 반갑습니다 물린이들. 쌤은 여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속으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특수상대성 이론을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만 짚어보고 갈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은 앞에 특수라는 말이 붙었어요. 왜 특수라는 말이 붙었냐면 특수한 상황에서에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야. 그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뭐냐? 그 관찰하는 사람이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만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 관찰하는 사람이 가속을 하거나 감속을 하거나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가속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법칙은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다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 1에서 배울 내용은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관찰자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이고, 이러한 세상,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가 관성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관성계에 적용되는 상대성 이론이다.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가정했던 게 두 가지 있었어요. 그거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런 관성계, 관성좌표계라고도 하고 관성계라고도 하고, 관성계에서 일어나는, 즉 정지한 사람이 막 뭐 물체를 던지거나 뭐 움직이거나 할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 뭐 일정한 속도로 가는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은 다 동일한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는 좀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물리 법칙을 가지고 F는 MA를 썼으면 뭐 가만히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하거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해낼 수가 있다. 이게 상대성 원리였고, 두 번째 가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두 번째 가설은 광속 불변의 원리였어요. 빛의 속도는 내가 빛의 속도로 가면서 봐도 걔는 빛의 속도고,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 차에서 빛을 쏴도 걔는 그냥 똑같이 빛의 속도고, 빛은 자기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불변, 광속 불변 법칙. 그런데 이 광속 불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이컬슨 몰리가 했던 실험을 소개했었어요. 빛이라는 애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입자의 성질이 갖고 있다는 것도 밝혀져요. 웃긴 게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서 노벨상을 받은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빛이 파동이다 가지고 한 실험의 이득을 봐서 그걸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거꾸로 입자라는 걸 또 밝혀낸다. 빛은 그래서 입자이자 파동인 뭐 그런 게 있어. 그건 나중에 하면 되고. 자, 그래서 나 갑자기 이렇게 목이 아프지? 그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빛이 파동인데 이게 뭐를 타고 전달되는 파동이냐, 그걸 매질이라고 부르고, 빛의 매질이 에테르라는 물질이 우주에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라는 걸 가정하고 걔가 있다는 걸 검증해내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원하는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죠. 이때 써면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 강물에 흐르는 배 얘기를 했었죠. 강물이 에테르고 배가 빛이라면 이 에테르의 흐름에 따라서 배의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반드시 벌어져야 되는데, 그걸 노리고 실험을 설계해서 했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야.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이거 왜 안 돼? 에테르가 검증이 안 됐네 이러는데, 그 결과를 보고 아인슈타인은 가만히 보다가 그러면 에테르가 없는 거네. 없고 빛이란 애는 이렇게 속도가 강물에 따라 변하는 성질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엄청 창의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그냥 상대적으로 속도가 달라지는 개념도 없이 불변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이 이론을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선생님이 그 남은 시간에 가능할 줄 알고 막 버스 안에서 공 던지는 얘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잘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그 가정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지난 시간에 빼먹은 말이 있더라. 가만히 정지한 사람은 자기가 정지했다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 느끼잖아. 내가 가만히 서 있으면 눈 감고서 있어도 내가 정지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면, 반대로 하면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잖아.
중간에 가속,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순간이 없이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우리가 힘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지. 관성의 법칙. 물체의 R자의 힘이 0이면 그 물체는 정지해 있으면 정지해 있고 움직이고 있으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힘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치? 뭐야? 전화 왔는데? 꺼졌어. 다행히.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나는 R자를 받는 게 없고 힘을 받지 않고 내가 창문도 없어. 깜깜한 차에 타 있다면 내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힘을 못 받아서 힘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정지해 있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차라면 차 밖에 풍경을 보면서 내가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너네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막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일정한 속도가 됐어. 시속 100km가 됐어. 근데 시속 100km로 옆에 차가 똑같이 달리고 있어. 여러분이 졸다가 눈을 딱 떴어. 근데 옆에 차를 봤는데 옆에 차가 정지해 있어. 그럼 나도 정지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 그렇게밖에 못 느낀단 말이야. 내가 힘을 받으면 힘을 받는 순간 앞으로 힘 받는다, 뒤로 힘 받는다 이걸 느끼는데 힘을 받지 않으면 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도 나는 정지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느끼잖아. 일정하게 가고 있는데 여기 나랑 똑같이 가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잖아? 그럼 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느끼지, 우리는.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차는 웅 가다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느리지만 앞으로 가서 멈추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뒤로 간다고 느끼잖아. 왜냐하면 항상 나는 정지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야. 내가 정지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느려지면 걔가 뒤로 간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런 일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는 거지. 관성자표계에 속해 있는 관찰자, 정지해 있거나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나는 정지해 있다라고 느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 사람이 타서 공을 던집니다. 정중앙에 서서 공을 던져요. 똑같은 속도로. 정지한 버스에 있는 사람이 공을 던져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시간 만에 딱 해서 동시에 벽에 여기 공 동시에 도착하겠지? 자, 이번에는 그 장면을, 자, 이건 정지 상태예요. 정지. 자, 쌤이 구체적으로 숫자로 예를 들어줬었지, 지난 시간에. 자, 내가 공을 10m/s로 던졌어. 뒤로 또 10m/s로 던졌어. 근데 이 버스의 길이가 계산하기 쉽게 200m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m야. 그러면 얘는 여기에 닿는 데까지 총 100m를 10m/s로 날아가니까 10초 후에 여기에 닿을 거고 뒤에도 똑같이 10초 후에 닿을 거예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동시에 닿았네.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자, 밖에 있는 사람 빨간색으로 그릴게. 이 빨간 사람이 밖에서 봐도 똑같이 이 공은 앞뒤에 동시에 닿지.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니까 똑같이 동시에 닿는 것처럼 보이겠지. 이번에는 버스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얘와 얘는 다 관성계예요. 근데 버스가 이번에는 앞으로 1m/s로 달리고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 그때 또 이 사람이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자기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버스에 창문이 없다면 이 사람은 R자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선 그냥 나 정지해 있는데 앞뒤로 공을 던졌어. 동시에 도착하는 거 당연한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상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안에 있는 사람은 아까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여기도 100m 같고. 왜냐?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승차감이 아주 좋은 차에 그러니까 덜컹덜컹하는 힘도 안 받는 거지.
알짜임이 0인 딱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나는 움직인다는 걸 전혀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럼 나는 아까랑 똑같이 나 가만히 있네? 앞뒤로 공 던졌어. 동시에 부딪혀. 당연한 거야. 근데 밖에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이 봐도 얘가 던졌을 때 동시에 공이 도착했으니까 여기 창문이 투시할 수 있는 안경을 썼어. 안에 보면 그 사람이 봐도 동시에 공이 도달해야 되지. 근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다르게 이해를 해요. 과정을. 결과는 똑같이 동시에 도착하지만 과정을 다르게 이해해야 돼. 왜 그러냐면 밖에 사람이 볼 때는 이 1초 동안 1m/s로 버스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10초라는 시간 동안 버스가 앞으로 10m를 간단 말이야. 이만큼. 너무 많이 갔는데? 자, 너무 많이 갔어. 어찌됐건, 자. 여기. 10m를 버스가 앞으로 갔어, 이렇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됩니까? 밖에 사람이 볼 때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야, 버스 움직이고 있잖아. 10초 동안. 그러면, 공이 던져진 기준점이 여기인데, 여기. 여기인데 이 뒤로 던진 공은 몇 미터만 날아가면 벽에 부딪히죠? 90m만 날아가면 돼요. 앞으로 간 공은 원래 100m인데 버스가 10m 더 앞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벽에 닿으려면 110m를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공은 이 시점에서 양쪽으로 출발한 거야. 그치? 그런데 밖에 사람이 볼 때는 버스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실히 관측할 수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버스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은 뭐야, 얘 10m로 던졌어? 10m/s로 던졌어? 근데 버스 자체도 1m/s로 가고 있잖아. 그럼 이 공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물살 위에 있는 배랑 같은 효과가 나서 얘는 앞으로 11m/s로 이동하겠지. 버스의 속도가 더해져서. 뒤로 던져진 공은 10인데 10이 아니고 버스의 속도가 빼지고 9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도 이 사람이 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볼까? 앞으로 던져진 공은 속도가 11이고 뒤로 던져진 공은 속도가 9가 되는 거야. 움직이는 차에서 던졌을 때는. 근데 대신에 얘는 그동안 버스가 이만큼 가서 결국은 11m/s 속도로 110m 날아가야 돼. 그러니까 얘 여기 닿을 때까지 몇 초 걸려? 10초 걸려 어차피. 뒤에 닿을 때까지 몇 초 걸려? 9m/s로 90m 날아가면 10초 걸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 10초 후에 이 공도 뒤에 닿고 이 공도 뒤에 닿아요. 얘도 앞뒤에 닿고 얘도 앞뒤에 닿는 걸 동시에 보는데 해석하는 방법만 차이가 있는 거야. 이 사건이 다르게 관측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의 생각. 이거 이제 기발해. 잘 봐. 아인슈타인. 자, 아인슈타인은 이 사건을 공이 아닌 빛으로 상상을 해봤어요. 버스 안에서 레이저를 키는 거야, 레이저를 키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버스 안에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인지하죠, 항상? 정지해 있다고 인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빛을 쏜 거야, 빛. 엄청 빠르겠죠? 빛을 쏘면 정중앙에 쐈기 때문에 동시에 도착해요. 만약에 여기에 빛을 받으면 뽕! 불이 켜지는 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면 내가 버스에서 양쪽에 레이저를 탁 키면 양쪽 버스 앞뒤에 있는 전구가 레이저 맞는 순간 불이 들어오는 전구가 있다 그러면 동시에 불이 탁 켜지겠지. 이해돼요? 레이저 딱! 같은 거리니까 동시에 빡!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이 동시에 닿았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사건을 밖에 있는 사람이 보면 달라져. 지금은 빛은 왜 그러냐? 자, 그럼 이건 동시 앞뒤에 빛 감지기가 동시에 딱 빛 도착 표시해줘.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관찰하면, 자, 밖에 있는 이 빨간 사람이 관찰합니다. 땅에 서 있는 사람이 버스를 관찰하면 버스가 앞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볼 때는 자, 버스가 이만큼 갔어요.
이만큼 갔지 지금 버스가. 가면은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자 여기 봐봐. 사람이 빛을 쐈는데 문제는 이 빛은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앞으로 쏜 빛도 빛의 속도고 뒤로 쏜 빛도 똑같이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돼. 아인슈타인의 가정대로라면. 야구공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이 버스 달리는 버스에서 야구공을 던지면 버스의 속도가 더해져서 날아가는데, 야 아인슈타인 빛은 그런 거 없어 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 빛을 쐈는데 버스는 갔어. 그럼 이 빛이 날아가야 되는 거리가 여기는 짧아졌고 여기는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먼저 빛이 도착해? 뒤에 먼저 빛이 도착해. 그쵸?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빛을 딱 쏴서 이 빛이 앞뒤에 도착하는 게 동시에 벌어졌는데,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건을 봤을 때는 빛이 뒤에 먼저 도착하고 조금 있다 앞에 도착하는 결과가 보인다는 거야. 이게 상상이 돼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게 동시에 일어났다고 감지를 하고, 버스 밖에 있는 사람은 뒤에 닿는 게 먼저고 나중에 앞에 닿는다고 관찰을 한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허상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야만 한다. 이상하죠? 이제 이게 뭐야? 왜 똑같은 사건을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저게 동시에 안 일어나지? 이런 거를 동시성의 불일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은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버스가 아무리 빨리 가도 빛이 그 버스 속도만큼 더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이 빛은 뒤에 먼저 도착해야만 한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뭔 궤변이야 이랬겠지. 선생님이 처음 들었을 때도 뭔 상상력이 저렇게 풍부하지? 똑같이 벌어진 사건을 안에서 본 사람은 동시라고 보고 밖에서 본 사람은 이게 먼저라고 본다는 거야. 같은 사건을 두고. 와, 환장할 노릇이만 쌤이 얘기했잖아. 받아들이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맞다고 다 검증이 됐어.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는 사건도 누가 보냐에 따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걸로 그래서 막 영화도 많이 만들고 막 그래요. 신기하잖아. 자, 이거를 책에 있어요. 동시성의 우리 책에는 71쪽에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 자, 이런 현상을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주장했냐? 동시라는 것도 누가 보냐에 따라 동시가 아닐 수 있다. 동시에 일어나는 안 일어나는 것도 관찰자에 따라 달라진다. 상대적이다. 동시성의 상대성. 어떤 교과서에서는 동시성의 불일치라고 부르는 책도 있어요. 우리 책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 때문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의 대표적인 게 이런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이거는 상대성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역학으로는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설명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동시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 이론적으로.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no, 아니야. 빛은 달라. 이거를 그러면 실험으로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자, 동시성의 상대성. 자, 다음에는 특수상대성 이론 때문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을 우리가 총 3개를 배울 건데, 하나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희한한 현상이고, 자, 두 번째 배우는 거는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1초, 2초 이게 다르게 흐를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게 흐를 수 있다. 와, 씨. 이게 뭐야? 시간이라는 개념도 절대적이지 않다. 우주에 있는 사람의 1초와 지구에 있는 사람의 1초가 다를 수도 있다. 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시계가 안 맞는다가 아니라 모든 게 실제로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야. 수명까지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죠. 자, 거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유도한 과정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을 끌어냈는지. 자, 여러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쌤이 천천히 이걸 3시간에 걸쳐서 지금 설명을 할 거니까 천천히. 자, 첫 번째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는 시간 지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잘 들어봅시다. 요 시간 지연은 교과서 72쪽입니다. 72쪽. 이번 시간에 시간 지연까지 설명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자, 우주선 앞으로 뭐 속도 V로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어. 의자에. 아, 잘 그렸다. 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자, 우주선이 등속 직선 운동을 하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받아들인다고? 정지하고 있다고 받아들여. 실제로 구별이 안 돼. 정지한 거랑 등속 직선 운동할 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럼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앉아가지고 내가 발 밑에서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쏘는데 위에다 거울을 하나 달아놨어. 참 아인슈타인도 기발하지 않아요? 이런 상상들을 하면서 이론을 끌어낸다는 게. 위에 거울을 하나 달아놓고 거울을 닿으면 여기에 탁 맞고 이게 돌아오겠죠. 그치? 그럴 때 이게 갔다 오는 시간 t를 재는 거야. t. 이 우주선의 길이를, 이 높이를 L, length, L이라고 합시다. 우리 책에 뭐로 해놨지? 우리 책에 이거 길이 안 해놨네. 자, L이라고 합시다. L이라고 해놓고 이 빛의 속력을 C라고 합시다. 원래 3억 미터 퍼 세크 또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인데 그냥 광속은 항상 똑같으니까 그냥 C라고 할게요. C.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이렇게 앉았어. 앉아서 내가 발밑에서 레이저를 탁 쐈어. 레이저에 나온 빛이 띠용 천장 맞고 띠용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잰 거야. 그쵸? 이 사람이 잰 시간은,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야.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빛이 띠용띠용 속도 C로, 광속 C로, 거리 왔다 갔다 하니까 몇이야? 2L.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L이 예를 들어서 1이고 그냥 숫자만 해서 1. 빛의 속도가 1이라고 해보자. 빛의 속도가 1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예를 든다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분의 거리가 2m니까 2 해서 2. 그래서 나는 이 빛이 맞고 돌아오는데 2초 걸렸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쵸? 자,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정지한 것처럼 정지했다고 생각하고 빛을 딱 누르면 레이저가 뿅뿅 왕복해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잰 거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빛의 속도 C로 왕복 2L 했으니까 C분의 2L이라는 시간을 얻겠죠. 여러분이 문자로 하면 헷갈려 하니까 C를 1이라고 놓고 L을 1이라고 놓으면은 시간 2 걸렸네 2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봅시다. 자, 여기다가 할까? 자, 여기 선생님이 이 사람이 본 시간 t는 여기다 쓸게요. t는 C분의 2L. 쌤이 넣은 숫자로 하면 예를 들어서 1분의 2는 2초라고 측정을 했다고 해봐. 자, 이번에는 밖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뭐하냐? 우주선? 볼 때는 이 우주선이 움직이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죠? 이 우주선이 여기서 출발해서 계속 가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앉아가지고 레이저 갖고 장난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데 천장에 거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볼 때 안에 있는 사람 빛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사람은 우주선이 가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빛의 경로만 따라가면 빛이 이렇게 움직인 걸로 보이겠지. 우주선이 가고 있으니까 우주선이 여기서 이만큼 왔어. 그럼 그때 빛이 조금 올라가서 여기에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빛의 끝에 움직임을 보면은 그 궤적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끼니까 빛이 이렇게 왔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사람이 보면 너 우주선 가고 있잖아. 그럼 이 빛의 움직임을 그려보면 이렇게 간 거야. 그동안 이게 앞으로 갔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빛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한다. 얘가 볼 때 시간을 t 프라임이라고 하면 근데 빛의 속도는 항상 c야. c, 그치? 이게 중요해. 아인슈타인은 광속은 언제나 불변하게 c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봤을 때 c야 이게. 근데 문제는 이 길이가 변했죠. 아까랑. 아까는 이 길이가 L인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빛이 간 길이는 2L 프라임. 아까보다 자 봐봐. 이건 L이면 얘는 대각선이니까 아까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예를 들어서 이 L 프라임이 이 길이가 요 길이는 1m고 이 길이가 2m라고 해봅시다. 2m. 2라고 해봐. 그러면 숫자를 넣어보면 이 사람은 C는 똑같이 불변이니까 1이야. 그러면은 1분의 2 곱하기 L 프라임 L이 2니까 왕복 4. 이렇게 시간을 잰다는 거야. 봐봐. 이거 굉장히 골 때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얘도 빛이 발밑에서 갔다가 우주선 천장을 맞고 돌아왔고 밖에 있는 사람이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도 이 빛은 이 사람의 발밑에서 나가서 발밑으로 돌아왔어. 같은 사건이죠. 같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쟀는데 우주선에 있는 움직이는 사람이 잰 시간은 2초가 나오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잰 시간은 4초가 나온다는 거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움직이는 애가 쟀을 때는 2초가 나오고 밖에 있는 애가 쟀을 때는 4초가 나오는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그럼 이걸 시계가 고장났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실제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얘한테는 이 사건이 2초 동안 일어났고 얘는 이 사건이 4초 동안 일어난 거야. 그럼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시간을 얘는 2초라고 측정했고 얘는 4초라고 측정했잖아. 그러면 어떤 사건의 시작과 끝은 똑같이 시작 썼어. 뿅뿅 돌아왔어. 시작과 끝나는 시점은 같은데 얘는 그 시간을 2초라고 느꼈어. 2초라고 쟀어. 그럼 얘의 시간이 이렇게 하는 거야. 째깍 1초 2초 이렇게 가서 2초야. 근데 얘는 밖에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4초라고 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시계는 어떻게 하는 거야?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가야 말이 되지.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얘는 2초로 측정되고 얘는 4초로 측정됐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얘네의 시간이 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야. 움직이고 있는 애의 시계는 째깍 1초, 2초 이렇게 흘러가서 2초라고 측정이 됐고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계는 빠르게 가서 째깍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낸 결론은 뭐냐?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야,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줄 알았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한 거야.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 그런데 여기서 더 헷갈리는 건 뭔지 알아요? 얘가 봤을 땐 얘가 움직이는 거야. 그치? 자, 내가 슉 가고 있는데 밖에 사람이 보면은 내가 움직이는 걸 알지. 근데 내가 볼 때는 밖에 애가 뒤로 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얘가 봤을 때는 얘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하면? 왜냐? 움직이는 애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볼 땐 얘가 움직이니까 얘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얘가 볼 땐 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니까 얘의 시간이 느리게 가. 환장할 노릇이야. 근데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황당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뭐가 이게 어느 게 참이야? 얘가 얘를 봤을 때 얘가 느리게 가고 얘가 얘를 봤을 때 얘가 느리게 가는데 어떤 걸 기준을 삼아? 기준이 뭐지? 그때 아인슈타인이 골똘히 생각하다 이런 기준을 마련해냅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건을 관측했을 때
그 사건이 시작하고 끝나는 장소가 같은 자리에서 일어난 걸로 보이는 사람이 잰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부르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등장해요. 고유 시간이 뭐냐? 그 어떤 사건을 관찰할 때 사건의 시작과 끝이 같은 지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잰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고유 시간은 항상 일반적인 시간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우주선 안에 탄 사람 입장에서는 빛이 내 발밑에서 출발해서 내 발밑으로 돌아왔어요. 사건의 시작도 내 발밑이고 사건의 끝도 내 발밑이에요.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은 같은 지점에서 벌어졌어요. 발밑에서 갔다가 발밑에서 왔잖아.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는 빛이 출발한 시점은 여기고 도착한 시점은 여기예요. 다른 장소죠. 이때 누가 기준이 되냐? 이렇게 같은 지점에서 일어난 일을 고유 시간이라고 정의를 할 거야, 앞으로. 얘가 잰 시간이 고유 시간인 거야. 근데 얘가 잰 시간은 아까 얼마나 나왔냐? 2초가 나왔죠. 예를 들면 얘가 잰 시간은 그냥 시간, 일반적인 그냥 시간이라 부르는 거고, 얘는 4초가 나왔어. 즉 고유 시간은 그냥 시간보다 어떻게 나와? 크게 나와? 작게 나와? 작게 나온다. 작게 나온다를 다르게 설명하면, 시간이 작게 나온다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느리게 가. 얘는 이게 2초고 얘는 이게 4초니까 얘의 시간은 째깍 하고 얘의 시간은 째깍 가야 한다. 즉 시간 지연.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그리고 그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부를 거고, 고유 시간은 그냥 시간보다 작다. 자, 그 말이 여러분 72쪽에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말한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시간이 움직이는 애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또는 걔의 1초가 길어진다라고도 해. 그래서 얘를 시간 팽창이라고 부르는 책도 있어요. 시간이 느려진다, 시간 지연. 1초가 길어졌다, 시간 팽창. 어쨌건 요점은 움직이는 애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요. 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이게 언제 검증이 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느려지냐, 몇 %나 느려지냐 하는 구하는 식이 있거든요. 구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은 이제 안 배웁니다. 안 배우는데 그 식에다 숫자를 넣어보면 어떤 식이냐면, 빛의 속도에 비해서 빛의 속도에 뭔가 그래도 1%다 2%다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는 나야 그 시간 변하는 게 느껴질 만큼의 값이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그 빛의 속도가 3억 미터라 그랬잖아. 3억 미터 퍼 세컨.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3억 미터 퍼 세컨. 우리 그 전투기 중에, 비행기도 말고 전투기 중에 제일 빠른 게 마하 3점 몇 이 정도 될 거예요. 마하 3점 몇. 마하 3점 몇이면 초속 1000m 정도 돼요. 초속 1000m. 초속 1000m. 인간이 지구상에서 타는 제일 빠른 전투기, 초고속 전투기도 순간 속도가 마하 1000m per sec야. 광속에 비하면 1, 10, 100, 1000만, 10만 3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속도가. 이 정도 가지고는 이 시간 지연 효과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시간 지연이라는 현상을 어디서 관찰할 수 있냐? 인공위성 정도 속도가 되면은 관찰할 수 있어요. 지구가 있으면, 자, 여기다 할까? 지구 주변에 인공위성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인공위성이 도는 속도가 초속 1000m 이런 게 아니고 초속 뭐 10km 막 이 정도 돼. 초속 몇 킬로미터야. 그래, 그 정도 하면은 아주 조금 시간이 변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 오차를 발견했으면, 사람이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인공위성을 쏜 거야. 그럼 우리가, 여러분 GPS 알죠? GPS. 여러분 핸드폰.
뭐 전자, 요즘에 시계 내비게이션 다 인공위성에서 시간을 받아서 그 시간 정보를 보정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봐. 인공위성에서 시간을 봤는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대로 하면 인공위성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1초가 느리게 가요. 인공위성에서 1초 가면 땅에서는 느리기 때문에 2초가 가. 1초, 2초. 인공위성은 시간이 지연돼서 1초 이렇게 가고 그 시간 동안 땅에 있는 세상의 시간은 1초, 2초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인공위성에 있는 시계를 그대로 그 인공위성에서 시간 정보를 딱 싸줘서 지상에서 받으면 뭐야? 2초 지났는데 왜 인공위성 시계가 1초밖에 안 지나가? 이렇게 보여, 실제로. 그게 상대성 이론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야. 이게, 자, 시계만 느리게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 시간의 흐름 자체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세포의 노화, 분자의 진동, 시계바늘의 움직임, 모든 게 다 지연되는 거야. 빠르게 움직이면. 이론대로 하면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간이 정지해요. 광속이 되는 순간 시간이 느리게 가다가 시간이 아예 멈춰. 흐르지도 않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준 거야. 우리는 수학적으로 배우진 않지만. 굉장히 희한하죠. 자, 결론만 기억합시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동시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는 사람에 따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현상이 벌어진다. 두 번째, 빠르게 움직이는 대상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 이런 과정 때문에 개의 1초는 정지해 있는 애의 1초보다 더 느리다. 1초, 2초 이렇게 가더라. 그걸 아인슈타인이 예견했는데 그게 나중에 여러 상황, 기술이 발전해서 굉장히 빠른 물질, 로켓, 인공위성 이런 게 나오니까 실제로 인공위성 안에 있는 모든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게 관측이 되는 거야. 거기 있는 원자 시계도 원자의 진동도 느려서 1초가. 그래서 지상에서 인공위성 시계를 받았는데 뭐야? 왜 시간이 자꾸 틀려? 근데 과학자들이 뭐야? 상대성 이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상대성 이론에 있는 실 넣어서 보정하니까 맞아. 딱 맞아. 정확히. 천재인 거야. 이게 100년을 앞서간 이론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만물에게 공평하다고 느꼈던 그 시간마저도 다르게 간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 그리고 어떤 게 기준이냐? 어떤 사건의 시작과 끝이 같은 지점에서 일어나는 애가 관찰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서 걔를 기준이 아니고 고유 시간이라고 부르면 이 고유 시간은 항상 다른 관찰자가 잰 시간보다 무조건 느리게 나타난다. 작게. 시간이 작게. 얘는 2초, 얘는 4초.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설명을 똑같은 사건인데 얘는 2초면 시계가 1초, 2초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야지 그걸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시간 지연 또는 시간 팽창이라고 부른다. 아,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쌤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궤변인가? 이 말이 되나?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은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만 이 현상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걸 느낄 수가 없어. 우리가 막 우사인 볼트가 뛰어가봐야 이 시간 지연이 0.000000000000001 정도 나타날까 말까 해.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지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근데 우주 정도의 속도가 되면 이제 이런 게 확실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입자가속기 이런 데서 거의 광속으로 전자나 쿼크나 이런 애들 돌리거든요. 양성자나. 그런 걸 돌릴 때도 실제로 이 계산값대로 다 시간이 느려지고 거기서 쏜 빛도 상대 속도가 안 나타나고 똑같이 광속으로 날아가는 전자에서 쏜 빛도 그냥 빛의 속도로 관측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아직까지는 맞다. 언제 틀릴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맞다. 신기하죠? 우리가 물리1에서 특수상대성 이론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3개 배울 거야.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마지막 하나 길이 수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을 듣고 책을 읽으면 좀 이해가 될 법 할 겁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Welcome to 상대성 이론. 수고했습니다, 물린이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물봐.